안녕하세요. 네, 다원에서 고3 수학 담당하고 있는 김용환 강사입니다. 아이들이 모의고사 어떻다고 그런가요? 일단은 매해 이제 고3 모의고사가 치러질 때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수능하고 기조가 되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건 이제 어떤 선생님들마다의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모의고사가 어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로 학습을 하면 좋을지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저는 이제 다원에서 이제 그 송파관에서 고3 이제 수원2 미적분 학통 다 하고 대치관에서 수원2 미적 학통을 다 하고 있어서 이제 고3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만 맡은 지 4년 차인 것 같고요. 학년 겹쳐서 하지 않고요. 3학년만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번 3월 모의고사 총평 역시도 조건부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등급 컷을 보거나 저희 아이들한테 점수를 물어보고 나면 그냥 잘 못 본 친구들은 그냥 저 3이요, 저 2요, 이렇게 등급으로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점수가 이제 등급 폭이 푹푹 떨어져요. 이게 1등급에서 푹푹 떨어지는데 그러한 이유들은 이제 아이들이 좀 올 겨울방학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조건부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최근 수능 경향, 그러니까 작년 수능 경향이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EBS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해서 아이들이 뭔가 좀 대형 컨텐츠에 이제 빨려 들어가다 보면 EBS를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내신 기간 때 2번, 3번 했으니까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반복 학습을 좀 덜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작년 수능 경향과 EBS 문제 경향을 이제 성실하게 이제 올겨울 방학 때 학습을 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첫 모의고사에서 첫 평가 짚으기 때문에 지금 애들 제가 어저께랑 그저께 한 10명 넘게 이제 상담을 했어요. 상담 카드를 작성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엄청 주눅든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1등급이 나왔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은 피드백하고 보완하고 이게 수능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아이들마다 좀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정체기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수능 점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 케이스 분류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점수 더 얻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안에 좀 오답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애들 다 남겨서 클리닉 해서 어저께도 오답시키고 갔고 그저께도 오답시키고 갔는데 안 그러면 이제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대로 버려지게 되고 잘 못 봤어도 못 본 대로 남기고 가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EBS 경향이랑 수능 경향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글씨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3월 모의고사 14번 문항이고 제 기준에선 이 문제가 이제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객관식 정답률이 27%입니다. 찍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정답률이 이제 5분의 1 확률로 맞추잖아요. 거의 찍어서 맞았다라는 건데 저 기준에서 풀다가 이제 작년 수능 14번이랑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과연 다뤄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같이 학습을 했는가, 그리고 당연히 유명 인강 선생님들은 다뤄주셨을 거고 그 문항들에 대해서 내가 좀 복기를 하면서 직접 해봤는가에 따라서 잘하는 친구들, 80점 넘은 친구들은 괜찮았어요 라고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렇게 하는 정도의 어떤 그냥 거의 찍어서 맞추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로 나왔는데 강사인 저는 이제 시험지가 되게 늦게 나왔어요. 시험지 당일날 애들이 이제 6시에 오는데 4시 넘어서 이제 시험지가 올라오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해서 엄청 빨리 풀어야지 했는데 엄청 빨리 풀린 형태로 이제 모의고사가 이번에는 되게 쉬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또 애들 컷을 보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잘 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완전 똑같습니다. 이쪽 보면은 확실하게 준 부분, 여기 작년 수능 여기 확실하게 준 부분 위치만 딱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 메타는 이제 완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짝 보여드리면
21번도 정답률이 그렇게 딱 높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22학년도 모의고사 때 이제 왼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둘이 역함수 관계인 형태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안 주면서 아래로 이만큼 내리면 평행 이동하면 역함수 관계인 게 보이는 거죠. 어찌됐건 그냥 최근 모의고사 뭐 개정된 이후의 모의고사 트렌드랑 그다음에 어떤 뭐 수능 완성 이제 22번이면 이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인데 제가 이제 작년 애들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었던 문제예요. 그냥 이제 뭐 어려운 포지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 유형 문제들에 있는 그냥 딱 딸려 있는 어떤 60페이지 25번 문항이었는데 완전 똑같습니다. 이거 맞아온 친구들한테도 그냥 보여줬어요. 뭐 88점 맞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설명회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따 했더니 진짜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아이들은 이제 여기에서 겪었으면 여기서 겪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서 이제 재수생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06년생 친구들과 이제 붙을 텐데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표본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구모를 딱 봤는데 괜찮았어요. 쉬웠어요. 하고 이제 확통이랑 미적도 비중이 좋았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제가 엄청 후회했었던 부분이 선생님 저는 이제 된 것 같아요. 뭐 서베이퍼를 봐도 뭐 강제 K를 봐도 뭐 두세 개밖에 안 틀리고 뭐 구모도 92점 맞았고 된 것 같아요. 했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수능 때 좀 부족한 딴 과목들 공부한다고 수학 좀 제쳐놨다가 이게 좀 떨어져서 나와서 경희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제 기준에서는 올해도 똑같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06년생 친구들이 좀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중학교 때 코로나 시기 겪었고 학습적으로 중학교 부분들도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올해도 똑같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나올 건데 이제 애초에 이제 그 고3 친구들은 미리 겪었었고 재수생 친구들은 훨씬 더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률이 너무 낮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계속 보여드리면 그냥 작년에도 합성이랑 뭐 EBS에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EBS에서도 많이 나오고 계속 많이 나오던 거고요.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10번이 정말 쉬웠어요. 근데 뭐 가서 이제 맞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해서 제가 한 15명 정도 거만 이제 시험지를 봐봤는데 이 마지막 줄을 못 읽어서 다 틀렸더라고요. 정말 이게 정답률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난이도가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문제들을 잘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29번이 조금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28번과 30번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운데 것도 정답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그냥 같이 놓치고 가버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하면 늘어질 것 같아서요. 하고 미적분도 다 비슷합니다. 이게 그냥 교재에 들어갔었던 문항인데 올해 29번 똑같이 들어가서요. 신유형은 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좀 계산이 좀 어렵긴 해서 정답률은 많이 낮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확통이 더 낮아요. 확통 애들이 공부를 다 안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훨씬 쉽거든요. 진짜 금방 풀어요. 이 문제 진짜 금방 푸는데 정답률이 5%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통 친구들이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에도 나온 문항이 있어요. 해서 애들 자료들 학교 자료들 들고 와봐라 하면 이제 애들이 대부분 수능 특강 프린트로 선생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문항이 똑같아서 이건 정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나 이제 정답률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자, 저 같은 경우는 해서 이제 그 모의고사를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어떤 성적 조사를 아이들을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들을 애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현역은 특히 그게 심하거든요.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여학생은 선생님 저 맨날 공부하고 뭐 문제집 맨날 몇 번씩 끝내는데 뭐 오르질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이제 써내게 하고 그다음에 시험지 같이 보면서 뭐 오늘 이번에 상담할 때 어떤 남학생은 이제 뭐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문항들로 보면서 이제 뭐 여기에서 어떤 접근 방식이 틀렸고 이런 것들을 교정을 반드시 일주일 안에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그냥 학교 시험 빨리 끝나는 날이 아니고 어떤 방식적으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부분들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끝나면 거의 무조건 1대1로 면담을 하는 편입니다. 시간을 좀 뺏기더라도 해서 아이들과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상황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어떤 구모까지 그 성적이 나와야 수시를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계속 줄다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고3들은 원사이드로 가면 큰일 나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내신 너무 아니니까 온전히 정시로만 갈래 라고 해서 정시로만 가면 이렇게 국어 어려웠다 하면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제가 뭐 3년 가르쳐서 내신 1점대 여학생이었는데 그냥 잘 봤나요 어머니 했더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고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3년 동안 내신 1등급으로 잘 맞춰놨어도 국어 어려워서 쭈르륵 미끄러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아이가 내신이면 내신이네, 뭐 정신이면 정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할 텐데 그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얘기를 나눠보면서 투트랙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게 좀 아이들 심리상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논술을 좀 섞어줄 수 있으면 최저가 있는 논술을 섞으면은 뭐 정시랑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뭐 혹은 어찌됐건 간에 아이들이 좀 도망칠 수 있는 경로를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학습을 좀 덜하게 되는 방향을 만들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단히 이제 모의고사 방향이랑 이제 제가 이제 모의고사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뭐 작년에 생각보다 그래도 잘 갔어요. 아이들이 이제 뭐 많은 인원들을 한 건 아닌데 뭐 서울대도 하나 가고 연대도 하나 가고 고대 최저를 이제 잘 맞췄어요. 작년에 3명 맞췄고, 근데 이런 친구들 보면 엄청 잘한 친구들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 뒤에 이제 문자 보낸 것들 있는데 뭐 3월에 왔었던 친구 중에 뭐 3, 4등급 수학 3, 4등급인데 뭐 수학만 못해요. 딱 수학만.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저도 맨날 남아서 도와주려고 하고 클리닉을 매일 남아서 하거든요. 하고 진짜 열정만 있으면 같이 옮겨 붙어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처음에는 이제 여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막 모의고사 점수도 안 써내려고 하고 그냥 뭐 저 그냥 고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러지 말고 난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성장해 나가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3학년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개인 내신 자료들도 한 명이어도 이제 다 준비를 해줘요. 이제 진짜 몸에 갈아 엎이듯이 이제 잠도 안 자고 집에서 와이프가 너 무슨 집이 학원이냐 이런 느낌으로 맨날 이제 애들 문제만 만들어주고 그래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내신 잘 나오고 뭐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고대 수시 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계속 3만 나오다가 미적분 내신만 1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받으면서 싹 사이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대 1차, 고대 1차 다 붙었는데 연대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로 갔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개인 내신 대비 자료도 철저하게 주는 편이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많이 얘기를 나눠주는 편입니다. 네, 하고 뭐 당연히 컨텐츠 같은 건 진짜 하루살이로 매번 어떤 자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면서 주고 싶은 자료들 좀 변형해서 많이 주는 편이고요. 네, 해서 뭐 거의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한 문자인데 해상도가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실은 이렇게 끝나고 잘 안 보내요. 다들 놀기 바쁘죠. 근데 이제 친절하게 또 이렇게 자기들 좋은 결과 나왔다라고 보내준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에서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같이 인지시켜 주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너가 어디까지 맞췄고 어느 부분에서 틀린 게 이제 좀 눈에 많이 보이니까 여기를 보완하자 이 정도의 얘기만 해주면서 같이 가면 그게 점수로 조금만 이어지면 되게 애들이 이렇게 불 붙듯이 이제 좀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되게 돈 필요 없네. 네. 네, 좀 정체기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점수가 너무 높다고 해서 작년에도 제가 후회했었던 그 경희대가 친구 생각해 보면 뭐 92점 맞았다고. 근데 재작년에도 있어요. 네, 재작년에도 진짜 아깝게 성신여대 갔는데 그 6모도 92, 뭐 9모도 88, 뭐 이렇게 맞았는데 저는 이제 너는 점수가 높으니까 딴 과목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때는 또 이제 여학생이니까 이렇게 뒀는데 수능 때 이제 문과 친구였는데 확통 그 4점을 3개를 다 틀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 탓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선생님 제가 4점 다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4점 3개 다 틀리면 12점이죠. 그럼 이제 1등급이 3등급 되는 게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재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가 그냥 통신여대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3이 나왔는데 그냥 가버려서 그런 아쉬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그래도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계속 주의를 깊게 이제 애들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줄 생각이고요. 네,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에서 뭐 화요일에는 수원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목요일에는 무조건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금요일은 확통 하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논술이 확통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홍대 시립대만 들어갔던 것 같아서 애들이 제가 조금 편안해져요.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냥 논술 문제도 들고 와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답지 들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클리닉 때 남아서 소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세 개의 수업이 있고요. 클리닉은 이제 수업 전후로 하는데 어저께도 5명 남았어요. 뭐 한 절반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하고 모의고사 고치고 간 친구들도 있고 확통 수업인데 그냥 미적분 모의고사 고치고 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요. 저는 이제 올해도 아이들에게 하늘의 부끄럼 없이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환 강사였습니다.